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 24일, 대구 최저기온이 19.8도를 기록하며 일주일 전보다 3도가량 떨어졌습니다. 당분간 대구 경북 지역 낮 기온도 30도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경과 상주에 이어 영주에서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발견됐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양돈 농장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대구시가 추진하는 맑은물 상생협정 해지와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4일 관계기관 회의도 대구시의 협정 해지 공문에 대해 각 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3년 전보다 25%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촉촉하게 비가 내린 하루였습니다. 그동안의 가뭄을 해결해주지는 못했지만 더위를 가시게 하고 가을을 재촉하는 듯 했습니다. 기온도 제법 많이 떨어졌는데요. 당분간 대구 경북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24일 아침부터 대구 경북 지역에는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렸습니다. 한때 35도를 넘는 찜통 더위가 언제였냐는 듯 도심은 선선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날 대구의 최저 기온은 일주일 전보다 3도가량 떨어진 19.8도, 안동과 경주도 각각 20.6도, 20.1도를 기록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도 전날 오후 모두 해제됐습니다. 시원한 가을을 맞는다는 처서가 지나면서 이번 주 후반부터는 여름 더위가 점차 꺾이겠습니다.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대구는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여 이번 주보다 2, 3도가량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에는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환절기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편 기상청은 9월에도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는 날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헬로TV 뉴스 박금수입니다. 얼마 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앞으로도 태풍이 오거나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산간 계곡은 사고 위험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전문가들은 자연재난 상황에서는 빠른 대피가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다혜 기자입니다.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에 머물며 집중호우를 쏟아부은 지난 9일 시간당 최대 80mm에 달하는 강한 비로 강원도 영월 평창강 수위는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강 건너 마을로 들어가는 잠수교가 거의 잠긴 상황에 승용차 한 대가 무리하게 진입합니다. 결국 강 한가운데 차가 멈춰섰고 운전자만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차량은 거센 물살에 힘없이 떠내려갑니다.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실제 인명피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지난 9일 오후 2시 40분쯤 강원도 영월 동강에서 래프팅을 하던 50대 여성이 강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불어난 강물에 보트가 뒤집힌 겁니다. 이날 해당 지역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졌지만 행정당국이나 래프팅 업체, 관광객 모두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사고입니다. 급작스런 폭우로 캠핑장이나 야영장에 발이 묶인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강원도에서만 100명 넘게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내릴 때에는 가급적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해야 되고요. 산과 계곡에서 야영하는 분들은 갑자기 1m 이상의 계곡물이 불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는 특히 산과 계곡에서 야영객들은 미리 대피를 하는 게 좋겠고요. 비가 내릴 때뿐 아니라 큰 비가 지나간 뒤에도 위험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지난 10일 새벽 거대한 산사태가 뒤덮은 강원도 횡성군의 한 마을. 전날 밤까지만 해도 별다른 징후가 없었는데 주민들이 자는 사이 골짜기마다 토사가 무너져 7가구 주민 8명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앞서 이틀간 내린 비로 이 지역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산사태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 그냥 자고 있었는데 살펴보니까 산사태가 전부 다 밀고 내려간 거죠.
전문가들은 자연 재난의 징후를 사전에 알기 어려운 만큼 위험 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만이 최선이라고 강조합니다. 사실은 있긴 있는데요. 그게 일반인들이 판단하기 쉽지는 않아요. 네. 최소한 물건만 가지고 빨리 대피하시는 게 최선이죠, 뭐. 순식간에 삶의 터전과 소중한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자연재난.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대처법을 숙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2주일 뒤면 추석 연휴입니다. 뛰는 물가에 장바구니는 점점 더 가벼워지면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차례상 차리기도 부담스러울 정도인데요. 쌀과 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의 영향으로 특히 과일과 채소류가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조사 때 한 개에 1,000원이던 애호박은요, 3,000원, 무려 3배로 껑충 뛰었는데요. 배추는 한 포기에 7,000원 하던 게 10,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전통시장이 통상적으로 대형마트보다 더 싸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올 추석 전통시장을 이용해서 4인 가족 기준 차례상을 마련하려면 지난해보다 10%가량 오른 30만 1,000원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40만 8,000원, 꽤 차이가 나죠. 전통시장이 무려 35%나 저렴한 건데요. 지갑은 얇아도 마음만은 풍성한 추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상주와 문경, 울진에 이어 영주에서도 야생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확진됐습니다. 이번에 감염된 개체는 3개월령 폐사체 2마리로 소백산 국립공원 경계 500m 안쪽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1일까지 영주시 전체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사육돼지의 감염 여부를 정밀 검사하고 방역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중수본은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지자체의 합동 수색 인력을 동원해 폐사체를 집중 수색하고 멧돼지 서식지에 포획 도구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봉화, 안동, 예천 등 영주시와 인접한 5개 시군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환경부는 대구시가 추진하는 맑은 물 상생협정 해지와 관련해 결정된 바가 없다며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또 24일 개최한 관계기관 회의는 대구시가 지난 17일 통보한 구미시의 상생협정 파기에 따른 대구시의 협정 해지 통보 공문에 대해 각 기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 대구시와 구미시, 경상북도 등이 참여한 맑은물 상생협정은 구미 해평취수장의 물을 하루에 30톤씩 대구 경북 지역에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3년 전보다 25%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 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가 차례상 품목을 조사한 결과 올해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은 30만 1,000원, 대형마트는 40만 8,420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시장은 지난해보다 9.7%, 대형마트는 6.4% 올랐고 3년 전보다는 최대 25%나 올랐습니다. 장마와 폭염 등 기상악재와 유가, 국제곡물, 파묘 등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전체적인 상차림 비용도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각 기초의회 의장들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 그리고 의정활동 계획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영주시의회 심재현 의장을 미니 인터뷰에서 만나봤습니다. 심 의장은 영주 시민의 복리 증진을 강조하며 더 행복한 영주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서희동 기자입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삼선 의원으로서 10만 영주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영광임과 동시에 영유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꼭 이루어내야 한다는 사명감에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 의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밑거름 삼아 시민이 좀 더 행복한 영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이제 임기가 시작된 지도 2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예. 그동안의 주요 활동이 어떤 것들이 있으셨나요? 먼저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 업무 보고 등 이 안건에 대해 다양한 시민의 의견 제시와 현안 사업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시민 여러분들의 가장 의문점이 됐던 납폐기물 재활용 공장 관련해서는 현장 방문과 시정 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향후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결과 집행부로부터 공장 설립 승인을 불허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다가오는 이제 선비세상 개원식과 그다음 영주 세계 풍기임산 엑스포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집행부와 항상 협력 체계를 강구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줄 수 있는 방면을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서 세계인삼 엑스포 특별 홍보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최대한 타 지역의 의원들과의 교류를 통한 활동이라든가 또 특히 출향 인사에 대한 모든 문제를 활성화시켜서 성공적인 대회를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기 의장을 맡으셨는데요. 이제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운영 방향을 가지고 계신가요? 전반기 의장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초선과 재선, 3선 이런 의원들이 우리는 많은 융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초선 의원들의 조돌적인 추진력과 다선 의원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조율 잘하여서 다 신구 융합이 잘 된다는 그런 의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14명이 전체가 다 같이 민주적인 의견을 제시해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영주 시민의 복리 정진을 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의원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고 시의회가 구성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전반기에 우리 의장단이나 의회가 처신해야 될 업무라고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영주시 발전을 위해서 의회의 많은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상북도가 농림부에서 주관한 말산업특구 평가에서 2위에 올라 사업비로 국비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말산업특구는 말의 생산과 사육, 조련과 유통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해당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 경북에서는 영천과 의성, 상주 등 5개 지역이 특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170억 원을 투입해 크로스컨트리 경기장, 국제 승마장 등 말산업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경주 월성원전 3호기가 계획 예방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월성 3호기가 정기검사 등을 위해 24일 오전 9시 10분에 발전을 정지하고 계획 예방 정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가압 중수료형 70만 킬로와트급인 월성 3호기는 정비기간 법정검사와 안전개통 설비 점검을 마친 후 오는 10월 9일 발전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영양 별빛 반딧불이 축제가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영양 반딧불이 생태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축제가 열리는 영양군 수비면 일대는 아시아 최초의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으로 지정된 곳으로 청정한 자연 속에서 늪반딧불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은하수 탐방 프로그램과 야간 별빛 트래킹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